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박평 얼굴이 좋네요. 요즘 좋은 일 있나 봐요. 더 좋으신데? 아, 저는 오늘 네. 그 중요한 거사를 치르고 약간 네. 지금 녹아웃된 상태입니다. 면접 보고 왔죠 오늘.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공장 사장에 응모한 건 소문을 들으셔서 다 아실 테고,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 낮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을 했죠.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단정하고 가장 긴장감 있는 일단 옷차림. YG가 하얀 드레스 셔츠 위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그 감색 가다마이 네이비. 네. 맞아요. 곤색 가다마이를 입고 그- 감색 수트 정장이라고 하죠. 네. 정확하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서울시민 140명 앞에서 발표를 하는 시간에는 제가 IT맨 스타일로 스티브 잡스 스타일로 정말요? 입었고 6분 중에서 그런 차림새는 유일했나요? 유일했죠. 음. 제가 다들 그 막 넥타이에다가 뭐 이렇게 막 정장 차림으로 오셨는데 저는 그 뭐죠? 넥 스웨터에다가 터틀넥이죠. 터틀넥 스웨터에다가 이렇게 자켓만 가볍게 걸치고 조금 유난스러운 배였겠네요. 튀었겠네요. 네. 그리고 머리도 좀 만지고 그렇게 등장을 해서 그날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저녁에 이제 가볍게 술을 한잔 했는데 술자리에서 다들 뭐 잡스 흉내낸 거냐. 가볍게 먹지 않았죠.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근데 뭔가 면접위원들 앞에서 한 3-40분 떠들어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아침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 오랜만에 하얀색 셔츠에다가 넥타이도 맸습니까? 넥타이는 안 맸습니다. 넥타이는 안 맸어요. 다들 메고 오셨더라고요. 음. 근데 뭐 굳이 또 넥타이까지 그래서 넥타이는 안 맸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모든 어떤 과정을 다 자, 거치고.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 임원 추천위원회 분들이 적대적이시더라고요. 면접관들이.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질문을 2가지를 했는데 하나만 제가 답을 하고 하나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첫 번째 질문에는 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면접장에서 네, 꼭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네, 제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되게 이제 면접을 보는 응시생 일종의 네. 응시생의 태도로는 되게 적합하지 않네요. 불량하군요. 네, 뭐 그리고 이제 그분이 약간 좀 적대적이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점수를 잘 주려고 적대적이셨는지 되게 그런 사람은 잘 없죠. 잘 주기 위해서 굳이 적대적으로. 아니면 떨어뜨리려고 적대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주기 위해서 적대적으로 하는 분들은 되게 뭐 아버지라든지 그렇죠. 이모라든지 이런 사람이라야지. 그 답변을 끌어내겠죠. 그러니까 또 자꾸 막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만이 꼭 그런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유일한 근거가 내부 출신이라는 것 때문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목이 그 여러분들이 심사를 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인데 말장난입니까? 심사할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 내부 사람만이 잘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고 그걸 캐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역공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아마 그분은 점수를 아마 바닥을 주셨지 않았을까. 책걸상 청취자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아이템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다들 또 궁금해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저 인간은 어디 가서나 저러구나라고 생각. 이 방송이 나가는 날 1월 30일 예정인데 이때쯤이면 이제 결과가 나왔겠죠. 네, 그래서 혹시 그 제가 다니고 있는 공장 사장 이름에 제가 없으면 그런 기사가 없으면 저딴 식으로 면접을 봤으니 당연히 될 턱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박평과 함께 송지현
이라는 작가의 단편집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 요걸 다룰 겁니다. 네. 하지만 근데 할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박평 얼굴 좋다. 그러니까 박다. 그래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살짝 그냥 한번 이렇게 탁 공을 넘겼는데 본인이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했는데 너무 YG가 눈치 없이 말을 많이 한 거죠. 자, 박평이 지금 샤방샤방 웃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 요즘 기분 너무 좋죠. 저희 사랑에 의해 책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네. 박평 출판사에서 네. 나온 사랑에 의해 그 역주행인 거죠 말하자면. 역주행이죠. 그러니까 진짜 역주행이죠. 진짜 역주행이죠. 그 팀장이 되니까 아침마다 시트를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매출 현황표 이런 매출 거. 현황표. 근데 이게 매출 현황을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스트 2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민음사에서 나온 혹은 음. 민음사 그룹에서 나온. 민음사 그룹도 이제 민음사 거 주로 보는 건데 이제 그날 가장 판매가 많이 된 책 20권 이렇게 서점별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되게 그런 표를 보면 네, 기분이 나빠지죠 기분이 안 일반적으로는. 좋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나빠지니까 나쁜 그 기분에 익숙해져 있다가 요즘은 사랑에 의해 주문이 많아서 아침마다 흐뭇하게 시작을 그 하죠. 모든- 일이 위합니까? 그날 다른데 그래도 항상 상위권에 있어요. 지금 벌써 몇 주째 드라마 시작하고 나서 아니나 계속. 다를까 책걸상 그 독지가들 중에서도 뒤늦게 사랑의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나랭이님, 사랑의의 23년도 새해 첫 책으로 읽었어요. 제목 사랑의 이해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방송에서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제목이 어울렸을 것 같다는 얘기가 책을 읽어나가며 수긍되었습니다. 책걸상에서 방송했던 책을 읽게 되면 다시 방송을 꼭 찾아 듣거든요. 읽으면서 이혁진 작가의 팬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즐거운 독서 경험하게 해준 박평님, 그리고 책걸상에 고마운 마음 글로 남깁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댓글이 많이 달려 있었네요. 지금은 남길 수 있는 채널이 많아서 글들이 흩어져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저 독지가 카페에도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금음에도 또 저희가 방을 만들기 시작해서 거기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게 그 책걸상에서 방송을 했던 책이니까 더 남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책걸상에서 방송했던 것들이 이렇게 걸리고 그 우리 저 방송 그 에피소드도 아마 조금 청취자가 최근에 늘었겠네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사랑이의 편. 우리가 저 모든 에피소드를 날짜별로 플레이가 몇 번 된다를 체크하진 않거든. 그래서 이게 가령 들어가 봤는데 뭐 5,000 플레이가 됐다 했을 때 이게 최근에 늘은 건지 언제 는 건지는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긴 합니다. 근데 유튜브 같은 건 확인할 수 있지 않아요? 유튜브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유튜브보다는 그 오디오 컨텐츠라서 오디오 클립이나 팟빵에서 많이 들으실 텐데. 그 사랑의 드라마 저는 처음에 책만큼 못하다라는 보고 있습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이것도 드라마는 드라마로서의 맛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이게 소설을 원작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나 따로 놀아서 원작에 전혀 관심이 가지 않게끔 하는 콘텐츠가 있고 이거 뭐지 하면서 원작에 관심이 가게끔 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이 드라마 사랑의 이해는 이혁진 작가가 흐뭇할 만한 맞아.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박평도 드라마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죠. 저는 완전 정주행하고 있죠. 드라마 엄청 좋아요. 근데 나는 이미 책을 본 거를 달라요. 내용을 다 아는데 이걸 드라마까지 보는 걸 아니 잘 안 내용도 하겠더라고요. 달라요. 내용이 달라? 심지어 드라마에서 책에서 한 단락으로 살짝 이혁진 작가가 묘사했던 내용이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는 임팩트 있는 에피소드로 딱 들어가 있고 달라요. 그러니까 싱크로율이 막 높다고 보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큰 인물 관계도의 그 설정은 그건 그대로 있지. 가죠. 그래서 내가 맨날 그 제 주변에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맨날 초치잖아. 계란 뭐 한다? 그죠. 그런 거 제일 싫어. 근데 이게 드라마가 계란 어떻게 된다? 그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더 원작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저는 또 그 드라마 방 후기들도 다 읽어보거든요. 드라마 퀸이네요. 드라마 덕후였어? 드라마 덕후. 그덕. 드라마 방 후기 아니 재밌어요. 왜냐하면 나는 책 원작을 읽어서 인물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너무 앞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별의별 상상의 나래들을 다 펼치세요. 그럼 저는 약간 그 신이 된 듯한 시점으로 그분들을 좀 비웃으면서 그 JYP는 그 드라마를 봐도 저런 신이 된 느낌으로 볼 수가 없는 게 다 까먹는 사람이잖아. 나는. 또 누가 어떻게 됐었는지 소설 내용이 기억이 안 나. 드라마 보면 다 기억나죠. 그래도 맞아요. 네, 드라마 보면 기억나죠. 별로 볼 생각이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웬만하면 지금 안 보려고. 그리고 그 여주인공이 문가영 씨. 저 문가영 씨 이제 배우님. 팬 하려고요. 문가영 씨는 또 누구죠? 진짜 다 아니 그거 그쵸. 굳이 설명해 맞아. 주려고 하지 마. 유명한 배우인가영? 설명해 주려고 하지 마. 이러고 받아주지 마. 문가영 씨가 너무 연기 변신을 이번에 했고 옛날엔 어땠는데요? 지금 변신한 거예요? 옛날에는 약간 톡톡 튀는 로코걸.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마치 심은하의 재림을 보는 것 같다. 그 드라마 팟캐스트인가요? 심은하의 재림? 심은하도 로코 많이 찍었는데. 근데 어떤 근데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M에 나오는 심은하? M에 나오는 심은하가 아니라 청춘의 덫이나 약간 표독한 그리고 뭐 약간 이런. 우수가 있는 쓸쓸함이 있는 사연이 있는. 그래서 그 댓글 중에 저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여주인공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거냐.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다. 첫 방송 때.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 저희는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품격 독서 팟캐스트. 그냥 드라마 같으면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는데 책걸상에서 우리가 밀어서 일찌감치 주목했던 우리가 밀어서 지금 결국 드라마까지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정말 그 이혁진 작가님이 밥 한번 사야 되는 거 밥 아닙니까?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굉장한. 아니 책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그 이혁진 작가님 사랑의에 다뤘지. 그 다음에 제가 올해의 책으로도 맞아요. 뽑았지. 진짜 열심히 알려주셨어요. 내가 막 이번에도 드라마 나오기 전부터 이혁진 작가의 사랑의가 드라마로 나온다는데 드라마가 잘 만들어졌어야 실제로 되는데. 드라마 판권 어느 시점에 팔렸는지 출판사는 알 거 아니에요. 책걸상 방송 다음입니까? 이전입니까? 다음이에요. 다음. 그 이야기 다음 했어요. 맞죠? 다음인데요. 그 책걸상 듣고 연락했다는 얘기 그분들이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했습니다. 안 네, 했어? 들으셨겠죠. 듣고 네. 연락하셨을 거예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아침마다 그 매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 사랑의에 제가 딱 하나 이야기만 더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저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설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취를 드라마가 한 거예요. 그건 이혁진 작가님 혹시 듣더라도 삐치지 마세요. 소설이 재미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드라마 속에서는 메인 남녀 주인공이 계속해서 교감을 나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엮여 있는데도 계속해서 서로를 의식하고 교감을 나눠요. 그래서 어떤 그 시청자가 무엇이라고 평을 했냐면 정말 계속 연결이 다른 사람들이랑 되고 있는데 저 두 사람은 1편부터 지금 8편까지 계속 둘이서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환승연애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 느낌을 계속해서 주는 게 너무 신기한 연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설 원작 소설에서도 그렇긴 했잖아요. 원작 소설에도 그렇긴 했죠. 근데 그 연출을 해내는 게 좀 그걸 근데 진짜 너무나 그 절묘하게 딱 보여진 어느 부분에서 장면. 이혁진 작가가 삐쳐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작을 그냥 연출을 잘 살린 거잖아. 원작이 없는 거를 뭘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이야기들을 되게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자, 우리가 지금 한 10분 넘게 사랑의 이해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송지현 작가가 싫어합니다. 자기 책으로 방송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들어와 봤더니 계속 딴소리하고. 저 송지현 작가님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원래 이 방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지현 작가님 방송 아닌 편에도 우리가 이 책을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송지현 작가님이 심지어 여기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오신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냥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송지연 작가님 책 우리가 방송할 거라고 방을 미리 만들었어요. 사실 녹음 하기 좀 너무 얼마 전에 만들어가지고 글이 많이 안 올라왔는데 쭈님께서는 송지연 작가님 다른 팟캐 나오신 거 들었는데 위트 넘치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책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글을 남기셨는데 위트 넘치는 분이면 우리가 박평 말고 송지연 작가를 모셨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맞아요. 진짜 위트가 넘치고 너무 근데 소설을 읽어도 소설은 또 위트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봐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읽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송지연 작가님 작품을 가지고 다정하고 바삭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책을 다루기까지 약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박평께서 송지현의 책을 한 권 하자. 근데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동해 생활로 할 것이냐 뭐가 좋겠냐라고 이제 던졌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동해 어느 게 생활은... 신간이냐 그랬더니 둘 다 나온 지 좀 됐다. 그리고 심지어 동해 생활은 혼비님이 너무 재밌다고.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 얘기도 해주셨죠. 너무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는 에세이, 하나는 단편집. 아시다시피 JYP는 둘 다 딱히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합시다.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 단편집을 하기로 정해졌죠. 근데 하지만 또 사연이 있잖아요. 그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을 박평이 아주 강력하게 연말 연시에 꼭 읽고 넘어가야 될 한국 소설이라고 권했는데 그 점에 그 한국일보 문학상을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을 받아서 그때 심사위원이었잖아요. 네, 저도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심사위원한 책을 그래서 우리 보고 하자고 한 거였죠? 하자고 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진심이죠. 모든 단계가. 네. 그 이제 상도 받았고 그리고 한국일보 문학상은 국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문학상 중에서 뭐랄까 그 한 해의 문학적 성취, 그 해의 문학적인 어떤 키워드 이런 걸 좀 주도적으로 판단을 하고 보여주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상을 받았다는 건 그래도 이제 그 작품을 읽을 만한 좀 지표가 되는 거기도 하고. 본인이 심사위원이라서? 보통 연말에 줍니까? 연말에. 약간 그 대종상이나 뭔가 연기대상 이런 느낌으로 올해 나온 책들 중에서 그 해에 나온 신간들 중에서 주는 건가 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11월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네, 10월부터 10월, 11월. 그 전해 가을부터 해당 연도 가을 사이에 나온 것들. 그리고 같이 읽어보면은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머러스함이라든지 이런 걸 또 어떻게들 느끼실까 그런 것도 궁금했고 그 송지연 작가가 데뷔한 시점이 꽤 됐어요.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네요. 네. 2013년 신춘문예 출신이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맞아요. 측면도 있어서 좀 그래서 그 송지연 작가님 한국일보 문학상 수상 소감을 보니까 그 동네 서점 같은 걸 준비하고 있었다고 더 이상 진짜, 소설 안 쓰려고 이런 얘기도. 그런데 뭐 이 상을 받아서 큰 힘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보면은 송지연 작가가 저는 나이를 항상 보거든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세대 감각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가 어쩔 수 없이 소설에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박평 또래더라고요. 네, 저보다 한 살 어린. 네. 86년생. 80 제가 6년이니까. 87년생. 그게 만 35 정도니까 올해 작년 기준으로 만 35 정도니까 20대 중반에 등단을 해서 작품들을 계속해서 펴냈는데 그러니까 청춘의 소설들은 성공하지 못한 거지. 그러면서 이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도 그 훌륭한 성취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게 그 전에 송지연 작가는 세대 경험을 주로 소설로 쓰는 걸 주력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은 그걸 넘어서서 가족이나 음. 아니면 대안적인 공동체 음. 이런 데 대해서도 확장을 했고 음. 그런 것들이 한국일보 문학상 등등의 심사위원들에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네. 얻었던 요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어쩌면은 송지현 작가가 앞으로 작품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 분기점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 이제 이 책 처음 보고 책 날개에 이제 저자 소개부터 딱 쳐다봤는데 저자 소개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짧네. 그리고 이제 사진도 나와 있어요. 사진이 있네. 이러고 봤는데 사진 옆에 이제 사진에 대한 카피라이트이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이걸 늘 챙겨보지는 않는데 송주현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송주현 자매인가? 언니 동생인가? 아니에요 혹시? 자매예요. 이런 생각을 했죠. 동생 그 맞다. 동해생활 같이 했던. 동해생활에서도 사진을 찍었던. 그러니까 자매인가 이러고 봤는데 나중에 이제 읽다 보니까 동생 얘기가 무지하게 네. 소설에도 많이 네. 나오고 영혼의 단짝. 저 뒤에 그 작가의 말인가에도 동생 얘기 나오고 해가지고 맞네 동생이 그리고 찍은 사진이 동생을 그 약간 주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작품도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포토그래퍼. 맞아. 그리고 동해생활이라고 하는 책 그 에세이 우리가 방송할 뻔했던 그 책도 사실상 동생이 주인공이라던데. 거의 그런 거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네. 동해생활이 사실 알고 보면 동생의 줄임말. 동해생활을 동생- 했었어야 됐어. 동해생활을 했었어야 했어. 아니 그 동해생활을 그러면 읽어봤어요? 안 읽었지. 근데 그런 건 다 어떻게 알아요? 아니 송지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스토킹을 했더니 나는 이거 송주를 못 봤네. 사진 카피라이트 얘기하시는 건 처음 들었어요. 송주현은 여동생인가요? 남동생인가요? 여동생이지. 여동생이죠. 그렇지. 남동생이 누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찍어주긴 쉽지가 않지. 가능은 하지만 뭐 흔한 일은 흔한 아니죠. 일은 아니죠. 돈 주면 가능하지. 남동생은. 그러니까 이거 쓰지 돈 안- 못할 사진을 찍어줄 이거 가능성이 돈 안 주고 돈 안 찍어줬을 줬을 것 거야 같아. 이거는.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이라는 제목 자체는 일단 소설집의 이름으로 혹은 소설의 제목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호기심. 호기심. 그런데 저는 난 딱 물론 이제 이걸 보자마자 콩국수 이런 단어가 떠오르긴 했습니다만. 송지현 작가님 문학동네에서 약간 여태까지 천대받았던 게 아닐까. 왜요? 이게 출간 시점을 보니까 2021년 11월 25일 가을이에요. 늦가을에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이란 제목으로 소설집을 펴내는 게 타이밍이 안 좋네. 타이밍이 안 좋죠. 이건 6월 달쯤에 맞아, 6월 초에 딱 나와야지. 이렇게 좀 상큼상큼한 표지로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이라는 책이 나와서 매대에 쫙 깔렸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설 독자들 중에서 서점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건 또 뭐지? 하면서 들어본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JYP도 이거 6월 초에 봤으면 들여다봤을 텐데. 네. 그래요? 뭔가 나는 좀 되게 황당했어요. 약간 송지현 작가님 솔직히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이라는 책을 한겨울에 네. 막 눈 내리는 날 보고 있으려니까 약간 좀 분위기는 안 맞더라. 이게 그래요? 지금 너무 출간 따뜻하고 시점이 좋지 않아요? 11월 25일이니까 아마 한 11월 중순 정도부터 서점에 깔렸을 텐데. 그거 되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지금 나 지금 볼펜으로 막 뉴스 하시는 거 나 같아요. 지금 엄청 나는 좀 따지고 싶더라고. 오늘 약간 복장도 뉴스 앵커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막 코미디 같기도 줄치면서 하고. 막 손가락질한다. 박평이 정했어. 왜 그거를 거기다 네. 대고 지금 그러니까 남의 회사 송 사람한테. 작가님 앞으로 문학동네랑 작업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난 순간적으로 송 작가님 앞으로 무닥동네랑은 작업하지 마요 이러는 줄 알고 신중하게. 저자가 미쳤나. 무슨 네. 9편인가가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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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다 가족 이야기의 느낌이 강하고 네. 근데 너무 가족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에요. 네. 읽다 보면 이게 아까 말했지만 이 이모가 좀 전에 나온 그거 하던 그 이모야. 심지어는 딴 소설인 거지. 근데 막. 심지어는 약간의 연작 소설 느낌도 있어요. 어떤 거는 네, 서로 연결이 돼.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 책을 계속 읽는데 약간 방해가 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9편이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다 비슷하고 물론 뭐 같은 작가가 비슷한 시기에 한 뭐 1, 2년, 2, 3년에 걸쳐서 쓴 작품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게 약간 좀 오히려 별로였다. 전혀 다른 작품들이 중간중간에 좀 끼어 들어가면은 약간 이제 저 파인 다이닝에서 뭐 먹고 그 셔벳으로 입 좀 헹구고 다시 막 먹고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계속해서 지금 다른 앞에 음식의 맛이 입안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긴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소설집으로 훌륭한 성취가 있었으니까 뭐 판매는 아니지만 평단의 호평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 싶은데 상금이 있는 거죠. 당연히 네. 좀 됩니까? 네. 아, 심사는 하되 상금은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금이 없었으면 송지연 작가께서 동력을 얻었겠다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이 상금이 적정하게 그 다른 문학상들과 견주어 봤을 때 그 비슷한 아니 그냥 얼마냐고. 아니 그리고 한국일보 그게 문학상은 있어요. 또 인세 개념도 아닐 것 아니에요. 인세가 선인세 아니죠. 개념도 아니죠. 그냥 네.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 얼마인지 거의 대부분- 알려주지 왜 그걸 이렇게 숨겨요? 아, 잘 모르겠어요. 아. 2천만 원인 것 같아요. 아 몰라. 네. 아, 그럼 이해가 되죠. 제가 받는 것도 아닌데. 아 심사는 지금- 했으나 네. 상금이 지금 얼마인지는 우리- 몰라. 우리 팀장님 짜증냈어. 짜증났어 지금. 나는 알면서 자꾸 말을 안 해주는 줄 내가 알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네. 아시는 줄 알았지. 네, 그 정도 할 거예요. 음. 네, 얼른 찾아봐요 그럼. 맞을 거예요. 2천만 원이랍니다. 네네. 97년부터 2천만 원으로 올렸답니다. 네. 아직 안 오른 게 문제네요. 네. 이거 한 3천만 원 돼야 되는데 지금 25년이 되도록 한국일보 문학상의 상금이 변함이 없다는 거 이게 지금 큰 문제다. 물가가 그동안 얼마나 올라? 한국일보가 좀 어렵죠. 네. 근데 여름에 우리가 먹는 네. 것은 딱 각종 여기까지 문제들. 끝나고 다시 한국일보 문학상 상금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일 수 있는데 그 가족에 대한 얘기이니까 큰 범주에서 보면 근데 오히려 또 이렇게 각각의 이야기들이 완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설집을 읽는 재미가 있는 반면에 약간 비슷비슷한 어떤 톤 앤 매너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로 묶여진 소설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설집 특유의 한 편의 책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트콤처럼 이제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 에피소드들이 이제 한 장편 소설처럼, 네, 연작 소설처럼 그런 측면도 있어서 또 그것도 재미가 있지 않나. 아예 연작으로 좀 고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지금 차라리. 드네요. 아 근데 연작은 또 완전 다른 방식의 메커니즘이니까. 네. 근데 지금 저 목록을 보니까 한 편이 2016년에 아니구나 두 편이 16년에 발표됐고요. 나머지는 전부 19년하고 20년 그리고 21년 봄에 걸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로 19년이랑 20년에 나온 작품들이 그러니까. 그 가족 연작으로 묶일 법한 근데 그런 소설들이에요. 요거를 아니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 작품의 이모와 이 작품의 이모가 다른데 하나를 이제 고모로 바꾼다든지 한쪽에 이쪽에 나오는 외삼촌과 이쪽에 나오는 외삼촌을 뭐 이렇게 저 오촌 당숙으로 바꾼다든지 이러면 사실 이거 다 묶을 수 있잖아 이거. 근데 고모와 이모는 너무 다릅니다. 네, 다르지, 고모랑 이모는. 고모와 이모의 그 거리감과 그 문학사 고모와 안에서의 이모는 특별히 달라요? 엄마와 거리감이? 아빠가 다른 것처럼 고모와 이모도 다르죠. 아, 되게 소설에 등장하는 분들은 따뜻한 분들은 다 이모지. 그리고 고모는 항상 이제 나중에 등장해가지고 뭐 돈 밝히거나 아니면은 뭐 집안에 뭔가 사기를 쳐가지고 해코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되게 고모는 고모류, 되게 부정적인. 이모는 좀 따뜻하고 긍정적인. 너무 클리셰 같은 겁니까? 아니 그게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서 통용되느냐라는 별개로 어쨌든 이제 친족 안에서 이렇게 근데 사실 그 네. 방금 제가 그 막 거칠게 애를 든 게 약간 맞죠. 그런 측면이 있죠. 부정할 저는 수 뭐 없는 고모나 문학 작품에서. 고모나 이모나 다 멀게 느껴져가지고 네. 비슷한데. 그래서 이렇게 외가의 이제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면 그것도 왜 그런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딱 부분이죠. 하긴 그 할머니도 그 친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 그러면 뭔지 모르게 조금 더 따뜻하고 친근하고 나한테 더 잘해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그런 이미지와 있죠. 그런 네, 이미지가. 그게 근데 있죠. 사실 나는 친할머니랑 훨씬 친했는데도 뭐 보면 그 외할머니랑 되게 친했던 분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걸 다 사실 맘만 먹으면 연작으로 바꿀 수도 있었으나
그러려면 이 모든 작품을 다 만져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매우 힘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가게도 그려가면서 아니면 띄엄띄엄 음. 가끔 꺼내 먹어요 하나씩. 초콜릿처럼. 초콜릿 저는 거의 한 번에 먹는데. 나도 그걸 어떻게 참지? 그러면 싱글 몰트 위스키처럼 네. 한 잔씩 한 잔씩. 아니 위스키도 한 번에 다 먹잖아. 근데 YG는. 보면 아니 지금 뭐 먹는 하시는 걸로는 겁니까? 비유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각자. 네, 그 여름에 우리가 먹는 거 표제작은 저는 잘 골랐다고 생각하고 앞에 배치한 것도 절묘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의 상큼함과 표지의 상큼함이 첫 소설의 상큼함으로 딱 연결이 되는 그 만족감을 줍니다. 이 편집자는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여기 9편의 작품 중에서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책의 제목으로 쓴다 하면은 누가 봐도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이 제목이야. 근데 저는 조금 도발적으로 가보자면 나이트클럽 연대기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이트클럽 연대기. 그러니까 표제작으로만 표제로는 제목으로. 나이트클럽 연대기는 책 전체의 이미지랑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눈길을 끌잖아요. 그 편집자들이나 작가가 책의 제목을 정할 때 단순히 눈길을 끌려고 그 목적만으로 제목을 정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장 출마하시고 나서 뭔가 자신의 의견을 확고하게 지금 그 면접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밝히는 얘기를 편으로 하시네요. 바뀌었네요 최근에. 왜냐하면 그래야 뭔가 강한 인상을 주고. 혹시 강한과 강한구의 강한 인상.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앞으로 한두 편 정도는 이 기운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해독을 하고 오셔야 네. 되는데. 그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은 어떤 설정이고 뭐 어떻게 시작했는지 얘기 조금 하면서 정리해 볼까요? 네. 먼고 이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먼고. 첫 페이지에 나와요. 근데 그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이 그거랑 가깝지 않습니까? 동해 생활이랑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약간 지역으로 옮기죠 일단. 네, 저는 근데 동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네, 이야기잖아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약간 그 전체적으로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약간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서도 이제 예술을 하는 이제 여성이죠. 그러니까 밴드를 하는 여성인데 뭔가 잘 안 풀려서 잘 안 풀리고 앨범을 하나쯤 냈으나 뭐 네. 별 반향은 없는. 그래서 네. 고시원에 들어가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근데 이제 그게 막 너무 막 그 흔히 청춘의 고시원은 진짜 고난의 클리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약간 그 유머러스하게 얘기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중간에 잠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방을 뺐는데 저쪽으로 바로 못 들어가니까. 아주 첫 페이지에 나와요. 네. 월세방 계약이 만료되어 새 방을 구하는 중에 잠깐 머무는 것이었는데 고시원이라는 단어가 가진 임팩트는 대단했다. 주변 사람들이 날 자꾸 불러내어 밥이나 술을 사줬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잠깐이라는 게 좀 길 수도 있는. 맞아요. 이사 다음 새 집에 들어갈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고시원에 머무는 게 설정이죠. 근데 이제 한때 자기처럼 뭔가 그 문화예술인으로 살고자 하는 꿈을 꿨었다가 그 꿈을 포기하고 취직한 남사친이죠. 굉장히 친한 남사친이 있고 그 친한 남사친이 그 여럿들 중에서도 특히 더 자기를 살갑게 챙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모 고모 아니에요. 고모 아닌 고모는 나오지 않아요. 이모가 어디 지방 고모는 고모 때문에 돈을 떼먹고 지방의 고시원을 가야 되는. 어느 도시 아마 고향이겠죠. 거기 시장에서 이 뜨개방 실도 팔고 뭐 이렇게 그쵸. 사랑방 역할도 하는 하여튼 뜨개질 전문점 공방 같은 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 이모가 유럽 여행을 간다고 내가 없는 동안 와서 가게를 좀 봐라. 근데 그게 말이 이모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을 키웠기 때문에 엄마랑 비슷한 관계. 그래서 그 내려가서 이제 아니 내가 어떻게 가게를 보냐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서 며칠 먼저 와가지고 좀 배워라.
그러면서 이제 이모와 함께 살고 시장에 이제 다른 가게들 구경도 하고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그리고 그 도시가 하는 관광지예요. 그런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저는 동해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왜 속초일 수도 있고 강릉일 수도 있고. 동해라고 생각은 못했고 네. 지방 소도시 정도.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고 그 동네에서 청년몰이라고 요 지역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그래서 나 실제로 어디에 청년몰이라는 컴플렉스에 들어가 본 적도 있는데 어느 도시였더라 그거. 하여튼 그런데 이제 핫도그 파는 또 젊은 남자도 나오고. 근데 그 남자도 뭔가 이렇게 신통치 않은 그 이제 핫도그 파는 가게도 뭐 그렇게 막 성황을 한다거나 잘 되는 것 그렇지는 같지는 않아요. 않아요. 근데 그 핫도그 파는 청년도 사연이 있는 게 역시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다가 약간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혹은 이게 사는 건가 싶어서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차린 게 핫도그 집. 그 처음 사 먹은 핫도그는 별로 맛이 없었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이러면서 또 새로운 맛이 되게 자꾸 찾게 되는. 그런데 약간 그 핫도그집 남자는 이 여주인공에게 관심이 좀 있는. 그래서 지금 핫도그집 남자랑 핫도그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뭐 무슨 소머리 국밥인가도 먹고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더니 그 남사친 B도 나는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약간 나지 않습니까? 나요. 네. 그리고 이건 단편의 반전인데 어떤 한 포인트가 있죠. 단편의 반전인 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들 두 분은 캐치를 못 첫 키스 하셨나 말입니까? 네네네. 그건 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소설 다 거의 읽어준 거예요 지금. 다 읽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끝이야. 나는 첫 키스 얘기 안 하려고 막 그랬는데. 하긴 그럼 뭐 반전 얘기를 반전 얘기를 하지 마라. 나는 반전이 뭔 소리라는 건데. 나는 반전이 뭐지? 우리 이모가 유럽에 안 가는 거? 하지만 정리를 횡설수설하게 해서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실 테니까 읽어보셔도 전혀 나는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이모가 떠나기 전에 일 배우고 이모는 여행을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뭐 좌충우돌 뭐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이게 단편이다 보니까 이모가 가기 전에 끝나더라고 소설이. 근데 이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작품이요? 네. 아니면 이 책 전체? 아니 요 소설 요 지금 소설? 얘기한 표제작. 난 너무 짧다고 생각했어요. 얘기가 더 가야지. 여기서 끝나. 사실은 그 순간에 사실 맘상했어.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맘상했던 순간이 내가 그래서 단편을 안 보는 거야. 저는 얘기가 재밌어지려는데 끝나. 저는 그 인물이나 소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송 작가님이 조금 욕심을 내서 이거 경장편으로 좀 확장해도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장편으로 확장하면 이모는 어디 좀 뭐 스페인이든 어디든 좀 가서 거기서 또 뭐 일도 일어나고 여기 그 B랑 그 핫도그 집이랑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좀 하고 또 이제 딴 여자도 하나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좀 흥미진진 그리고 가야지. 동해 무대로 하면 막 최근에 우리 그 봤던 드라마들도 있잖아요. 그 바닷가 무대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좋잖아. 그리고 청년몰에 뭐 새로운 가게가 하나 들어왔는데 서핑샵이야. 거기 막 근사한 막 온몸이 사람들, 그을린 막 남자들. 젊은 남자들이 또 오고 뭐 이러면 뭐 그리고 그 서울에서 직장 간 남사친이 나도 그냥 고향 내려가서 뭐 작은 뭐라도 차릴까?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웬일이야 했더니 네가 하도 맛있다 그래서 핫도그 한번 먹어보려고 뭐 이렇게 이제 좀 이러면서 제 느낌으로는 충족시켜주는 최소한 100페이지 이상 나갈 것 같은데 30쪽짜리에서 이야기가 끝나서 헐 이게 맞아. 끝이요? 그러니까 송 작가님이 아이디어랑 인물이랑 약간의 설정이 있어서 얼른 소설을 썼는데 그 원고 마감 시간이 다 된 거지. 근데 저는 단편 이거 어디 기고하신 거잖아요. 잠깐만. 박평이 하고 싶은 자음가 말이 있어서 뭐.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봤냐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대답을 너무 길게 했어. 눈치 없이 또.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누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청춘물이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청춘물이라는 게 다 자기가 지나온 청춘의 어떤 표상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춘은 너무 가벼운 어떤 에피소드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그쪽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떤 청춘의 이야기들 너무 무거울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준비했을 때 낙향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정말? 네. 이도 저도 잘 안 되는 것 나는 같고. 이런 청춘을 보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래서 내려가서 굉장히 힘 빠지게 지냈었던 거의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약간 오버랩이 된 겁니까? 오버랩이 많이 되기도 하고 잔뜩 힘을 주고 살잖아요. 청년 때. 핫도그 총각을 못 만났군요. 핫도그 총각은 만나지 못했죠. 네. 근데 그렇게 힘을 빼고 있을 때 그 힘을 뺀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소설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전체적으로는 사실 그 청년의 이야기, 잘 안 풀리는 어떤 청년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가족의 이야기라고 했을 때 약간 그 어수룩한 가족 서사들은 많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소설은 약간 생애 주기가 다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예전에는 뭐 한 20대 정도였다면 지금 한 30대 중반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 가족 간의 관계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모라든지 삼촌이라든지 이런 이 위치에 있는 분들과 맺게 되는 관계가 그 가족 안에서 친구 같은 관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 되게 섬세하고 재밌게 읽히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친구라기보다는 골칫거리. 골칫거리인데 그렇다고 뭐 보호자는 또 아닌. 네. 그런 섬세한 그 디테일들이 되게 재미있었고 그 이제 생애주의가 계속 밀리면서 너무 어른인데 아직 어른이 아닌 그 상태에 대한 지점들도 되게 재밌었는데 약간 재미의 코드가 많이 달랐나 봐요. 저는 너무 좋았는데. 네. 송지연 소설집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 다른 작품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